육아도 챗 GPT 없었으면 절대 못했다. 제가 가끔 어린이집 가서 보면 애들 낮잠 자는 거 한번 구경해요. 이렇게 와서. 그래서 보면 항상 깨어있는 애들이 한두 명은 꼭 있고 그 아이가 혹시 내 아이는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식사, 배변, 잠자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사량은 어떤지. 요즘에 또 잘 먹다가 안 먹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부분도 저는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고 굵게 영상 하나를 올리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2학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시즌이 시작됐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학부모 상담이 계속 잡혀 있었는데 이제 아파서 계속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갑니다. 우선 저희 원은 상담 가기 전에 그 네이버 폼으로 질문을 좀 여러 개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을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땠지? 생각보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발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이 답변을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의사소통도 언어 수준 어느 정도 발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항상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관계. 사회관계는 어떤지, 뭐 형제가 있다면 그 친구랑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물어봐 주셔서 그런 거 한번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막상 만담을 갔을 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항상 선생님 얘기만 듣다가 나오면 그때 이거 물어볼 거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린이집 상담을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지 이런 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요거를 공유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학기 상담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아이가 보이는지, 그다음에 언어 발달 수준도 한 번씩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아이가 집에서 지낼 때 보여주는 그런 언어와 이제 사회생활로 들어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쓰는 언어 이런 거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감정 표현 방식도 어린이집에서의 방식과 또 집에서 나한테 하는, 부모한테 하는 방식이랑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과의 관계와.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하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배변, 잠자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사량은 어떤지. 요즘에 또 잘 먹다가 안 먹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낮잠도 이제 중간에 잘 깨는 스타일의 아이인지 아니면 한번 낮잠 들면 끝까지 잘 드는 아이인지. 제가 가끔 어린이집 가서 보면 이제 낮잠 시간에 갈 때가 가끔 있으면 애들 낮잠 자는 거 한번 구경해요. 이렇게 봐서. 저희 원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깨어있는 애들이 한두 명은 꼭 있고 그 아이가 혹시 내 아이는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엄마들은 잘 알 수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 집에서의 행동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아이는 집에서 행동할 때 어떤 스타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오늘은 둘째 아이 상담하는 날이니까 예를 들면 한참 굉장히 매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이집에서도 혹시 선생님께 그렇게 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1학기 상담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대반전으로 선생님께는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와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는 한두 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새로웠고, 그렇구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몰랐던 점을 좀 알아가고,
확실히 집이 편하니까 유리가 감정을 더 잘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질문 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번,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 2번,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수업 집중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언어 표현력은 또래 평균인가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걱정되는 점은 없나요? 또래에 비해 강점이 보이는 영역이 있나요? 전 이것도 저의 성격이면 물어보지 않았을 건데 챗 GPT가 알려주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았고, 발달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놀이나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선생님이랑 함께 선생님께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들면 영원히 하지 않아 버려요. 정말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그럴 때 어떻게 타이르면 좋을지 이런 거 물어보고 여쭤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2학기 동안 또 1학기와는 다르게 성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여쭤보면 되게 신선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짚어준 포인트 중에 재밌었던 건 부모 입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직접 비교하는 질문은 피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도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 못하나요? 보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잘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속사정까지 좀 알아야 선생님께서 아이 케어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부분도 저는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챗GPT로 육아 상담 같은 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챗GPT 육아 상담할 때 제일 단골 손님은 둘째보다는 첫째예요. 진짜 신기하게 부모 상담 가기 전에 뭘 질문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얘는 항상 그 다음을 물어봐 주잖아요. 또 뭐 준비해 줄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태호 성향 기반으로 질문을 만들어 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내가 태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태호의 이 상담을 많이 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뽑아줄까 해서 이것도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웃겨요. 1번. 사회성 친구 관계가 이 챗 GPT가 이미 태호를 파악했어. 태호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또래 관계가 기분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타입이에요. 완전 그렇거든요. 태호가 요새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 친구들과 놀 때 주로 따르는 편인지 이끄는 편인지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친구와의 속도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 이럴 때 태호의 반응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 자기 기준이 강한 부분, 감정 조절. 태호는 내 방식이 뚜렷하고 못할 때 불안이 오는 성향이 있어. 완전 그래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진정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 그리고 감정 폭발 전 나타나는 전조 신호가 있나요? 표정이나 말투. 완전 있거든요. 저는 진짜 딱 알아요. 그리고 3번. 도전, 과제, 새로운 기술 습득할 때. 그거는 태호는 새로운 기술을 훈련할 때 내가 못한다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되는 아이야 라고 말해줘요. 이거는 제가 하키 때문에 하키로 또 얘랑 고민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어서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 포기하는 편인가요? 시도하는 편인가요? 요런 거. 그리고 태호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처음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의 워크시트?
숙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 이름 써오기, 엄마 아빠 이름 써오기 이런 거를 해주셨을 때 저는 태호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자신감이 붙어서 엄마 이름 써볼게, 뭐 내 이름 써볼게, 못하더라도 삐뚤삐뚤 하더라도 글 쓰는 거에 대한 거는 거부감이 없는데 한때 그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해야지 즐거워하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기심에 달려든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스피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느린 페이스의 활동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수업 태조 집중력에서. 완전 그래요. 그래서 영어 특별 수업 갈 때 그런 느린 활동을 할 때면 확실히 관심도가 확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동안 선생님이 느낀 태호의 장단점, 강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챗 GPT와 함께 한번 2학기 면담을 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챗 GPT가 좀 해봤어요. 이런 거 확실히 육아도 챗 GPT가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육아도 챗 GPT 없었으면 절대 못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육아 상담을 챗 GPT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 거 추천합니다. 챗 GPT도 우리 아이를 상담 베이스로 데이터화를 많이 시켜놔서 뭘 물어봤을 때 이 데이터가 쌓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챗 GPT와의 콜라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제 저는 상담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두들 육아 화이팅! 화이팅!